오늘은 알리셔 나부이 국립공원을 보기 위해 지하철을 타고 이곳 부뇨 드코르역에 와 있다. 주변을 둘러보니 빌딩과 차로 붐비는 전형적인 도심지이다. 그런데 이런 곳에 큰 공원이 있다는 사실이 잘 믿겨지지 않는다. 아무튼 화창한 날씨에 기온도 적당해서 공원을 거닐기에는 최상의 날인 것 같다. 이곳에서 아존TV를 또 만났다. 아존TV는 우즈벡에서 매우 유명한 유튜브 채널인데 예전에도 오이백역 쪽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다. 본격적인 공원 탐방을 시작하기 전에 이곳 부뇨 드코르 광장을 먼저 천천히 둘러보기로 했다. 이 광장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이 대형 깃대와 깃발이었다. 멀리서는 몰랐는데 가까이 와보니 그 크기가 엄청나다. 깃발이 너무 커서 바람에 휘날리는 소리가 멀리서도 또렷이 들렸다. 초대형 깃발을 지나면 독특한 모양의 건물이 나온다. 이시클롤 궁인데 기계 부품들을 잔뜩 모아붙인 것 같은 모습이 마치 SF 영화에 나오는 미래형 건물처럼 보인다. 아름다운 건물로 인식된다고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미의 기준과는 많이 다른 것 같다. 이시클롤 궁 옆쪽으로 가면 양옆으로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는 넓은 산책길이 나온다. 이 길을 쭉 따라가면 나보이 국립공원 안에 있는 여러 건물들을 차례대로 만날 수 있다. 공원에서 처음으로 마주하는 건물은 아불카심 마드라사이다. 안내 책자에 따르면 이 안에는 아름다운 정원이 있고 도자기, 기념품, 그림 등을 판매하는 공방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내가 방문할 당시에는 한창 공사 중이라 내부를 전혀 볼 수 없었다. 다른 마드라사와는 달리 아불카심 마드라사는 단순한 무채색의 외관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이곳에 오니 차량들 소리나 도시의 소음이 전혀 들리지 않는다. 건물들도 나무에 가려 머리만 조금 보일 뿐이다.
귓가에 들리는 새들의 지저귐이 너무나 아름답다. 푸른 돔을 가진 국회의사당을 오른쪽으로 하고 정면을 주시하면 저 멀리 알리셔 나보이 기념비가 선명하게 보인다. 알리셔 나보이 기념비에 도착했다. 모스크를 형상화한 듯한 하얀 기둥들과 푸른 돔 지붕 안에서 온화한 미소를 띤 그의 동상이 공원 내 가장 높은 이곳 언덕 위에서 공원의 모든 것을 내려다보고 있다. 그는 아프가니스탄에서 태어나고 자란 중앙아시아의 정치가이자 신비주의자, 미술가이며 위구르 전통 시인이었다. 최초로 우즈벡어로 쓰여진 문학을 쓴 작가라서 우즈벡에서는 그의 이름을 딴 극장과 기념비 그리고 거리가 있는 등 그를 민족적, 정신적 지도자로 여긴다고 한다. 계속 아래로 걸어가고 있는데 오른쪽에 이쁘게 생긴 건물이 있어 그리로 가 보았다. 문이 잠겨 있어서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살구색 커튼으로 희미하게 보이는 내부에는 많은 의자들이 놓여 있었다. 정교하게 조각된 나무 기둥과 천장이 건물 전체를 감싸고 있었고 건물 뒤편에 가보니 수로와 나무가 어우러진 멋진 광경이 있었다.
나는 다시 발걸음을 옮겨 전시관 쪽으로 향했다. 아직 초봄이라 나무들과 잔디밭이 푸른빛을 띠고 있지는 않았지만 상쾌한 공기와 아름다운 풍경에 몸과 마음이 힐링되는 기분이었다. 내부로 들어가 1시간가량 전시물들을 관람했다. 다른 전시관들과 다르게 이곳의 시설은 매우 현대적이었고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다양한 전시물을 갖추고 있었다. 걷다 보니 왼쪽으로 대학교 같은 건물이 보였다. 무슨 건물인지 물어보려 했으나 주위에 아무도 없어서 그냥 내부만 살짝 들여다보았다. 나중에 구글로 검색해보니 새로 지어진 우즈벡 작가연합 건물이었다. 어느덧 저 멀리 공원 정문이 보인다. 원래는 저 문으로 들어왔어야 했는데 처음 와보는 곳이라 거꾸로 공원을 돌아보게 되었다. 대략 2시간 동안 이곳 나보이 공원을 둘러보았다. 공원은 매우 넓었고 자연과 역사 그리고 문학을 잘 조화시켜 자칫 심심할 수 있는 공원 산책을 흥미롭게 만든 구성이 마음에 들었다. 공원을 떠나면서 이렇게 좋은 공원에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것이 매우 의아했다. 물론 추운 날씨 탓도 있겠지만 이곳 주민들도 한국처럼 생활이 너무 빠듯해서 여유를 즐기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어서 빨리 코로나 위기가 끝나 경제가 활성화되어 타슈켄트 시민들도 조금은 여유 있는 삶을 가지기를 희망해 본다.